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도 법이 이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 있다. 헌법과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한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 그것이 이제 구체성을 좀 띄어야 되고요. 또 애매모호하면 그 법정에서도 잘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어떤 뭐 경찰이나 검찰 가가지고 인정을 했다. 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네네. 유도신문에 넘어가지고 엉뚱하게 내가 하다 보니까 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죄 저지른 거 돼버리더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어느새 내가 범죄인이 됐다를 저죄를 저지르지 않은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데요. 네네. 거짓의 기초에서 무엇을 딱 그렇게 가공으로 이렇게 멀어가서 만들어내느냐. 그럼 뭐 차에다가 영화 보니까 차에다가 마약 같은 거 갖다 놓고 블랙박스 참 설치해놔야 되겠어요. 네. 마약 갖다 놓고 범죄라고 집안에 이렇게 어떤 특정 사람이 이렇게 영화 보니까 그더라 수사기관도 그래서 막 갖다 놓고 딱 잡아듣게 했다고 그런 게 나오고 집안에도 CCTV 홈캠 다 설치해놔야 될 것 같은데 참 네.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살인을 하거나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죠. 마음속으로 특정 누구 들어가서 저 엄청난 뭐 대기업이 다 내 거다. 물자로 내 거야 라고 했다서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걸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거나 해서 강도질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했을 때 범죄가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의 모든 재산을 내 걸로 갈 수 없을까? 저는 밉다 그래서 막 살인했다. 그러면 이게 물론 그런 자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는 범죄인데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범죄로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동영상 증거라든지 녹음 증거가 있다는데 보다 확실하겠죠. 여러 사람이서 있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여러 사람에서 공모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깜빵에 보낼 목적으로 거짓을 해가지고 무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짜고서. 그래서 그것조차도 100% 증거는 되지는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짜고 해서 나는 안 했는데요 라고 해도 몰아세워가지고 그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이상 법원에서 보통 엉터리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판사가 뭐 돈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만 따져서는 구체적인 행동, 범죄의 구성 요건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이 딱 규정이 돼 있어요. 형사적인 문제 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법원에 이제 심리가 있게 되는데요. 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데 이제 범죄가 되지는 않죠. 엉터리 판결을 내리면 하겠지만 물증 증거주의예요. 그러니까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영상 증거나 음성 녹음 증거나 이런 것들 정황 증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황조차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럼 여러 사람에서 모함하고 정신병원 보내는 거 허다합니다. 네, 가족이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게 범죄긴 한데 그런 것을 보면은 세상에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갖고 같이 사기치고 공동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엄청나게 수십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조차도 물증이 없는 이상은 이것을 그 사람을 죄를 특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정황 증거는 되겠지만 증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죄로 불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공중을 향해서 차에 어떤 흉기를 갖고 다녔다. 그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이 세상이 칼을 갖다가 배달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방 어떤 게 관련해서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나
무도 산속에 가서 어디 가서 조용한 혼자서 수련하기 위해서 칼을 가져. 이거는 이게 범죄가 될까요? 범죄는 안 됩니다. 자기 몸에 소지하고 있고 소지를 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센터 가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함부로 하는 건 범죄. 그렇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의 숙영차 함부로 영장 없이 뒤지거나 자기 가방 함부로 뒤지거나 동의를 안 하면 그만인데 몸을 뒤지거나 하는 것은 범죄가죠. 그리고 경찰관이 오히려 범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흉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꺼냈다. 그것을 이러고 휘두르고 다녔다. 들고 다녔다. 그러면 흉기 소지죄가 경범죄가 되는데 특정 공중을 향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안 조성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불안 조성죄나 여러 가지 뭐 조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정 누구 향해 특정 누구를 대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나 어떤 걸 휘둘렀다. 네,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쪽으로 간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쳤다 그러면 그러죠. 자칫하면 이게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칼 아니라 흉기보다 이런 뭐죠? 삼단봉 지니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흉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휘둘렀을 때가 이제 구체적인 액션, 국제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정 누구를 대상으로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범죄는 특정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특정 어떤 사람을 향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말로써 하거나 침뱉거나 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뱉었다. 이건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을 동영상 증거나 이런 게 물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거짓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재판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도 이게 인정할 때는 이제 이게 자기가 경찰관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정 않고 재판 가보자 진실각을 따져 이러면 또 이것을 또 처벌하기도 애매합니다. 이게 동영상 증거가 있거나 이렇게 녹음 증거나 있거나 이렇게 해서 구체성이 딱 있으면은 물적인 증거가 또 완비된다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을 때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신변다에 크게 다치지는 않지만 명예훼손죄, 모욕죄까지도 될 수 있겠네요. 음식에 침 뱉었다. 그럼 이것도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손괴죄, 음식 못 먹었다면 손괴죄인데 그건 좀 그쪽으로 몰아가기 좀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모욕죄 이렇게 그것을 먹으라 그랬다. 이제 그것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렇게 이런데 신체에 대한 어떤 상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그런 행위를 강요를 해서 이게 강요 협박죄 그로 인해서 특정 무슨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다. 그럼 강요 협박죄도 갈 수가 있어요. 다수의 유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공포 분위기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동영상 증거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자체도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네, 대부분 사례에서 함부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문자나 또 이렇게 녹음 증거가 될 수 있는 음성 증거, 동영상 증거, CCTV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네. 마음속으로 살인했다 해서 범죄는 아니다. 구체적인 행동, 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액션도 동영상 증거 이런 것이 물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언더스탠 하시죠? 네네. 물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특정 누구를 대상으로 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이런 부분이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죄로 여기기는 힘들어요. 네. 흉기 소지죄 그것을 동영상 촬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불러가지고 딱 개겟을 봤더니 흉기를 진짜 들고 있더라. CCTV도 지켰더라. 그러면 확실하죠. 네네. 말만에 의해서 상대방의 집안에 칼이 있더라. 그렇죠. 이렇게 불법이지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하면 경찰관조차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에 해당하게 함부로 영장 없이 수색하거나 이것이 불법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체포해 간다. 그러면 그 불법적인 체포 감금죄가 되겠습니다. 차에 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기관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 외에 이렇게 넘어서서 형사기관이 계속해서 신문을 하더라 며칠간을 가두고 그러면 이제 불법적인 감금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서조차도
이런 부분은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범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집안에 마약이 있더라. 그러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돼요. 마약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남의 집 함부로 경찰이 확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면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그래서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차에서 차를 흉기를 갖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꺼내 갖고 들고 다녀서 공중이 보는 데서 CCTV도 있고 그래서 동영상도 찍었다 스마트폰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경찰 신고를 해서 출동해 경찰이 과연 그러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흉기 소지죄로 단순 경범죄로 들어가게 되는데 휘둘렀을 때는 또 문제가 틀립니다. 사회 불안 조성죄도 될 수 있고 구체성 특정 누구 대상으로 해서 휘둘러 가지고 상해를 입히려고 했다. 네. 그 사람이 실제 다쳤다 그러면 그러고 자칫하면 살인 미수까지도 크게 다쳤다면 살인 미수까지 됐지 상해죄가 되는데 또는 그것을 협박을 했다 들고서 사과를 깎아도 협박이 됩니다. 우리 자기 집안에 계단에 쭉 있어가지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못 드나들게 하거나 들어오는데 불안하게 그렇죠. 협박죄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그랬을 때는 더욱더 남의 집에 함부로 주거침입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네, 협박죄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부르면 그렇게 딱지 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뭘로 어떻게 불안 조성죄로 끊어야 되나 뭘로 그래야 되나 구체적인 조항이 참 애매한데 예. 남의 집에 함부로 이렇게 주거침입 이렇게 어떤 건물이다 3층짜리 건물이다 주거침입 앉아 있어도 이렇게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퇴거하지 않고 이렇게 자주 그러더라 반복 그러면 그 경찰관 불러도 돼요 일일이 자법 처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경찰관 부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스토킹 같은 거 있었을 때 전화 스토킹 끈질기게 하더라고요. 친분이 있어서 참 애매한데 이거를 근데 특정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112에 녹음하셔가지고 112에 전화하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한다. 그럼 스토킹 처벌법도 있으니까 경찰관이 그쪽에 전화를 주의 환기해서 범죄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게 처벌이 들어가게 되니까 112에 해서 구체성 누구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스토킹을 해결해서 문자를 자꾸 보낸다 그럴 때도 문자 증거나 녹음 증거를 가지고 112에게 이렇게 신고해서 수사를 하고 뭐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상대방이 지속적인 어떤 테러를 가한 거죠. 그래서 뭐 스토킹 처벌법부터 시작해서 협박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박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아놔야 될 것이죠.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데 마음으로 생각했다 해서 범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산에 갔다. 남산에 저도 이게 수백 번을 갔는데 산에 남산에 간 사람이 한 수백만 명은 될 것 같은데요. 네, 관광객들도 있고 남산 특정 장소에 내려줬다. 그럼 한 해 한 몇만 명 될까요? 네, 이렇게 특정 이렇게 남산에 이렇게 어떤데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에 내렸다. 만 명은 되지 않을까? 예, 택시 운전사 내려준 사람, 택시 운전사는 몇 명일까요? 몇천 명 단위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남산에서 어떤 주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살인 사건이다. 일어났다. 그럼 그게 범죄일까요? 아니겠죠. 범죄가 아닙니다. 네네네. 택시 운전사가 동영상으로 물적인 증거를 가졌다. 그럼 이것도 찍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찍지 않고 미리 짐작을 해서 의심간다를 신고를 해서 해도 그 사람을 수사기관에 처벌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가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아무나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꼰질르면은 저 사람이 뭐 마약을 가진 것 같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녹음이 됐을 때가 문제가 돼. 상대방이 꼬치꼬치 변호사를 통해서 따물어 갖고 왜 남의 집에 그런 것이 없는데 경찰관이 들이닥쳐. 근데 그게 자체가 불법인데 영장 수색도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나와요.
남에게 어떤 창요 차를 갖다 경찰관이 막 뒤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남의 사적인 공간을 뒤지는 게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차에다가 흉기를 가지고 다녔을 때는 오른쪽에 뭐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수련을 목적에 했다. 주방용 칼을 가지고 와서 가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했다.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닌데 몸에 지냈을 때는 범죄가 되고 그 차에다가 누가 마약 증거를 갖다 놨다. 그러면 이게 블랙박스 꼭 설치하세요. 집에도 이렇게 홈캠이라든지 드나든 사람에 대해서 설치를 하세요. 이게 그거 당하려면 당하거든요, 사람이. 참 이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게 그 사람 해코지할 목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이게 남을 갖다가 증거를 던져놓고 이게 딱 사법 처리하는 이런 증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마약 운송했다. 이 사람이 집에 갖다 놨다. 그럼 이게 꼼짝없이 당하는 그래서 함부로 자기 집에 그 사람들 드나들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따라다니면 수사기관이라도 만약에 집안에 압수수색 영장에 들었던 그걸 가족들이 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던 증거가 만들어져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함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에는 범죄가, 그러니까 경찰관에 대한 범죄도 지금 뉴스에 막 나오던데, 범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안 당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네요. 네네. 차에다 마약을 소지를 했다. 그래서 현행범에 대해서 어떤 일로 경찰과 이렇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현행범이어서 하는 과정에서 차까지 이제 보게 되었다. 현행범이었을 땐 잡아갈 수 있는데요. 뭐 칼을 휘둘렀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이렇게 소매치기 해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걸 잡는데 어떤 형태로 인해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이 차까지 볼 수 있느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그래서 마약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마약 소지죄는 은닉 그 자체가 이제 은닉 소지죄 자체가 범죄니까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칼을 갖고 다니게 차에 놔둔 것은 범죄는 아닙니다. 삼단봉은 흉기냐 그러면 흉기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휘둘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줄어든 쫙 좁히면 이만한 작아지는데 늘리면 늘리죠. 불법 무기 소지죄냐 그러면 삼단봉에 또 칼을 달았다. 그럼 불법 무기 소지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휘둘렀을 때나 지니고 다녔을 때 무기에 대해서 등록된 정상적인 무기만이 이게 범죄가 아니고요. 그것도 그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더해서 칼을 만들었다. 그럼 이건 이제 불법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범죄가 됩니다. 상대방이 총을 갖고 있다. 그럼 신고해가지고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구체성이 또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이상 뒤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자백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자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가서도 또는 경찰서나 검찰에서 이렇게 자백을 했다 할지라도 법원 가서 뒤집으면 되긴 해요. 그래서 함부로 유도신문에 걸려서 이것을 쉽사리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침묵 그래서 묵비권은 행사하셔야죠.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진술을 안 할 그런 것들도 수사기관에 있는데 국회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게 동문서답을 하든지 그래서 묵비권을 하든지 해야 되고 묵비권조차도 법원에서조차도 있는데 국회는 좀 엉뚱한 얘기를 해서 네, 어떤 범죄에는 범죄 구성 요건이 있다. 구체적인 액션,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동영상 증거, 물적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풀려나거나 그 사람을 무고할 목적으로 어떤 이렇게 그것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협박을 했다. 또 내가 그때 뭘 한 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게 녹음이 됐다. 그럼 내가 112 신고해서 곧바로 협박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공갈 협박죄로.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상을 향해서 문자 증거나 이렇게 녹음 증거를 해서 협박을 하시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그 협박자가 딱 구성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돈이 갔기 때문에 계좌에. 그래서 녹음 증거 이런 부분들도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처벌받기 위한 목적으로 모함을 하시면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범죄가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남을 처벌받기 위해 수사기 처벌받기 위해 가짜로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이것을 제보를 하거나 이러면 자신이 걸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남을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곧바로 112, 저 같은 경우 112에 곧바로 전화 걸어버립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이렇게 남산에 남산에 갔는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 시체를 숨겼다. 남산에 몇백 번, 저 같은 500번도 넘게 간 것 같은데 남산에 안에 수백만 명이 가고 또 택시 운전자 내려서 만 명이 되고 특정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특정 뭐 범죄 증거를 숨겼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러시면 그런 것은 다 말이 안 되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인정되지도 않아요. 나를 모함할 목적으로 해서 특정했을 때 남산에 갔다. 그럼 거기다가 중요한 어떤 불법적인 마약을 그 사람이 던지고 어떻게 던지기 시기를 갖다 놨다. 그럼 그거 내가 한 겁니까? 한 해 10,000명도 넘을 텐데. 뭐 주고 그걸 갖다가 불법적인 것을 갖다가 증거를 은닉했다. 그럼 그게 내가 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택시 운전사가 그걸 봤다. 택시 운전사가 떠났는데 떠났다. 내려주고 떠나잖아요. 택시 운전 거기 기대기하고 있지 않죠. 떠났는데 여기다가 남산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500번도 넘게 갔으니까 뭐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저 사람이 아무래도 좀 의심스럽다라고 수사기관에 제보를 했다. 또 나한테 협박 전화. 그럼 곧바로 112 전화 협박 전화 넣었습니다. 뒤집어 씌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범죄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더라.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박을 해갖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렇게 녹음 증거난 것이면 곧바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그렇죠 112에 전화해서 협박죄로 넣는다니까요.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랬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수사기관에서도 무리하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부분에 그래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장소에 갔는데 물론 거기에 CCTV를 갔는데 그것을 그 범죄가 일어난 좀 이렇게 이쪽에서 정황 증거는 될 수는 있겠지만 구체성이 없는 이상에는 그 사람의 행적이 전혀 다를 수도 있잖아요. CCTV도 있고 CCTV도 있고 엉뚱한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셨나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체성이 존재해야 돼. 물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는 뒤집어 씌우는 범죄도 그리고 물 증거까지도 조작해서 하는 뒤집어 씌우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을 위한 모함, 그 사람의 재산을 노리고 가족들조차도 정신병원 보내 재산 때문에 외부 사람과 결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의 모함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위한 사기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뉴스에 났던데 저기 카지노 통째로 빌려가 수백 명이 들어가서 연극을 하는 그런 것도 사례도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수에서 10명 이상 넘으면 증거로 인정된다. 그 사람에 대해 이것조차도 진짜 여러 사람이 짜고서 그 사람의 100억 재산을 노리고 1000억 재산을 노리고 짜고서 이렇게 하면 진짜 당사자로서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는데 진짜 황당할 수도 있어요. 네. 우선은 조직 범죄가 있을 수 있다. 조직적으로 주위 사람과 공모를 해서 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되게 형사기관에 해가지고 딱 쳐놓고 우리 돈으로 다 만들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수의 어떤 증언으로 해서 범죄가 된다면 세상에는 사기라는 게 얼마든지 존재하고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뭐 그런 범죄가 횡행할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런 게 가득합니다. 이게 그래서 구체적인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소연은 그 사람을 허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처벌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이러면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도 있다. 물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경찰관이 와가지고 그걸 녹음을 하지 않은 채 진술을 해서 녹음을 하지 않은 채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되어서 경찰관이 사건을 파헤치는데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뚜렷한 어떤 물적인 증거가 없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또 틀려지죠. 우리나라 투소 문제도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익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투소 문제가 이게 조금 네. 그렇지만 투서가 뚜렷이 주소 그 사람이 주소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그래 상대방이 무고죄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투서조차도 주소가 써 있다면 주소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또 참 문제가 있긴 합니다. 가짜로 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한 사람에서 그 사람의 거짓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럼 세상에는 거짓과 사기가 가득한데 10사람이라도 할 수 있고 100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의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정한 액션이 있어야 돼. 행동이 있어야 되고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게 이 사람이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있어요. 물적인 증거, 동영상이라든지 녹음 증거, 물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요새는 AI가 있어가지고 동영상이라든지 음성조차도 조작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세상입니다. 쉽지는 않겠어요. 위험에 처할 때 112 동영상 A-라든지 여기 딱 해서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러면 또 동영상 조작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112 이렇게 딱그 동영상 영상 통화로 해서 상대방을 다 여러 사람이 협박을 하거나 자기 해하려고 한다. 비치세요. 네, 그러면 그래서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면 동영상 조작했다 이런 소리도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범죄했다 해서 범죄는 아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마음에는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 현실인데 성경에도 그러더라고요. 오라 공고한 자라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악을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인간일 수 있는데요. 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떠오른다 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르쳐준다. 그걸 선택을 해가 범죄를 했다. 그런데 범죄가 되죠. 좀 다른 사람이 아예 그러지 마 천사 악마 이런 게 있잖아요. 영화에 속닥속닥 거리는데 그러지 마. 야 그쪽 가면 너 범죄가 되거나 위험해. 하지 마 범죄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천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엔젤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인 것 같은데요. 선을 선택해서 정상적인 것을 선택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쭉 악을 선택해서 악으로 이렇게 바뀌는 악인으로 바뀌거나 데빌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면 완전한 데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형성하는 법, 내가 나를 갖다가 아름답게 형성하게 이렇게 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가, 자기 마음의 정원을 갖고서 나를 악한 데빌로 만들 것인가. 결과는 성경에는 이제 그게 지옥인데요. 성경에는 그 데빌로 바뀌었을 때 끊임없이 악을 추구해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해. 원래 악마죠. 네, 원래 악마인데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악마화되는 과정이. 그래서 남이 악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게 그 사람의 그때 생각 행동을 따라 닮아서 그 사람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악해지기 때문에 나쁜 친구 때문에 인생 망치는 허다해요. 도박, 용, 쾌락, 섹스 그쪽을 택해서 돈보다 정상적인 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범죄를 하기, 도둑질, 강도질, 가족을 해코지한다든지 온갖 좀 주위 사람의 협박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성장을 하시면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도박, 용, 쾌락, 섹스는 누구나 파멸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악마의 세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식 투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망하는 사람 허다한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방법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그러다 이제 깜판까지 가는 철장신기까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하다. 애초부터 그게 자체가 첫발을 도박, 유흥, 쾌락, 섹스에 디디고 악한 친구를 사귄 그것 자체가 범죄다 하겠습니다. 악한 친구가 나를 그쪽으로 유인할 때, 이 자식 봐라, 나를 그쪽으로 갔다가 유인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이런 생각보다 한번 해보십시오. 도박, 유흥, 쾌락, 섹스에서. 그래서 그런 친구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거나, 그렇죠. 나를 갖다 5년 후에 이렇게 소세에 물들여서 파멸시키고자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 결과가 파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악한 친구에게 감염당합니다. 생각, 행동이. 악한 사람들에게도 그러고요. 악한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감염당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생각, 행동이.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발 디딘 것부터 잘못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뭐 이렇게 감언 인사를 하거나 선물 공세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사람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또는 나를 도박용 쾌락 섹스로 유인하거나 범죄를 유도하더라 그러면 딱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 봐. 첫 발걸음부터 늪에 그래 도박용 쾌락 섹스에 늪에 빠져들거나 범죄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범죄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해서 범죄는 아니다. 구체적인 특정 대상이 있어야 되고 특정 범죄라고 할 만한 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할 만한 액션, 구체적인 요건, 행동 요건이 존재해야 되는 물증까지 있어야면 더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에 의한 어떤 증언만으로는 가짜라 모함하는 경우가 세상에 사기치는 경우, 재산 누리가 크다 해서 가족의 정신병들하고 70평이는데 한 사람 속이기 위해서 특히 수백 명의 사람이 동원돼서 영화 같은 일이기 때문에 실제 뉴스에 나서요. 카지노를 빌려 수백 명이 들어와서 연극을 했다. 그 사람의 재산을 수백억 재산을 갈취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현실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다수의한 이런 사기, 다수의한 범죄가 있을 수 있는 다수 떼강도도 있어요. 네. 떼강도하고 떼사기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서류까지 위조를 하고 부동산 사기하는 경우도 여러 사람 이런 범죄가 조직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사기도 그렇고 증언도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래서 구체적인 물증지가 우리에게 결국 올바른 것 같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물증도 갖다서 조작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진짜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기 스스로 조심을 하고 차에다가도 블랙박스 치고 집안에다가도 홈캠 놔두고 다른 사람이 집안에 와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왜 그냥 호텔 커피숍이라는데 커피숍 가서 만나고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이게 서로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